자, 오늘은 그 선물과 프로그램 매수 매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물과 프로그램 매수 매도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게 접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좀 굉장히 생소하고 어렵더라도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에서 프로그램 매수 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꼭 알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으로 좀 쉽게 그리고 좀 기타 부연 설명을 좀 배제를 하고 아주 단순화시켜서 좀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꼭 좀 오늘 메모 좀 해 가시면서 차분히 좀 설명을 들으시면은 그러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근래에 시장이 굉장히 좀 왜곡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졌었습니다. 그 부분을 놓고 보면은 그 부분은 파생 쪽에서 투기 세력이 파생 선물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었고요. 그 투기적인 어떤 세력들에 의해서 프로그램 매수 매도에 의해서 시장이 상당히 혼란스럽게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그런 부분을 흔히 전문 용어로는 웩도독 현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웩도독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을 좀 드린다 그러면은요. 흔히 웩도독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이 부분은 흔히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라는 그런 표현에서 웩도독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여기에서 꼬리라고 하는 부분은 선물을 꼬리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몸통이라는 부분은 그 코스피 200 그 부분을 몸통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는 부분은 선물 시장에 의해서 전체 종합주가 지수가 좌지우지돼서 움직여 나가는 부분에 대한 어떤 설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해야 될 부분은 선물과 그 다음에 코스피 200과의 관계, 그 다음에 거기에서 연동되는 프로그램 매수 매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선물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물에 대한 공식을 사용을 해서 본다 그러면은 선물의 기본적인 공식은 기초자산 플러스 베이시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이 베이시스 기초자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선물은 말 그대로 한문으로 쓰면은 먼저 거래를 한다 그래서 선물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기초자산은 항상 주식시장에서는 코스피 20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베이시스라는 부분은 남아있는 기간에 따르는 이자 비용을 베이시스라고 단순하게 표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남아있는 기간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선물은 만기가 되는 게 3월, 6월, 9월, 12월 두 번째 주 목요일이 선물의 만기일이고 선물의 결제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각각 만기일까지 남아있는 기간 동안 그 부분을 흔히 이자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부분을 베이시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할 수 있겠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선물이 몸통을 흔든다. 다시 말해서 꼬리가 코스피 200인 몸통을 흔든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부분은 선물이라는 부분은 만기일, 그러니까 청산일에 대해서 결제가 이루어질 때 그때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은 코스피 200을 기본으로 해서 결제를 하고 청산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기준은 코스피 200을 기준으로 시장이 움직여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최근 근래의 시장은 코스피 200이 전체 시장을 움직여 나가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 이전에 앞서서 먼저 선물이 시장을 좌지우지하게 움직여 나가는 그 부분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은 선물이 코스피 200을 흔들어 제낀다. 그 부분은 웩도독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이렇게 표현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을 해 나가는 부분은 베이시스에 의한
부분이 작용을 해나가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따라서 프로그램 매수 매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매수 매도가 도대체 어떠한 방식으로 발생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매수 매도는 크게 놓고 따져서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수 매도가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차익 프로그램 매수 매도가 있고요. 하나는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 매도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먼저 차익 프로그램 매수 매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차익 프로그램 매수 매도, 그 다음에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 매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차익이라는 이 부분은 흔히 전문 용어로 놓고 따져본다 그러면은 전문 용어적으로는 차익이라는 부분은 흔히 무위험 차익거래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차익거래. 그래서 차익 프로그램 매수는 무위험 차익거래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요. 이 차익거래가 발생이 되는 가장 기준은 베이시스에 의해서 차익거래가 발생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어떠한 방식으로 선물과 그 다음에 프로그램 매수 매도가 연계가 돼서 움직여 나가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론 베이시스를 기준으로 놓고 따져본다 그러면은 이론 베이시스가 0.4로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그렇다 그러면은 이론 베이시스가 0.4인데 실질적으로 시장의 베이시스가 0.2만큼 존재를 한다. 0.2로서 움직여 나가는 모습이 발생이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선물을 위쪽으로 상방 쪽으로 선물을 움직여 나가는 그런 부분들의 모습과 그 다음에 코스피 200을 하방으로 움직이는 부분을 동시에 작용을 시켜서 선물을 위쪽으로 매수를 하고요. 코스피 200을 아래쪽으로 매도를 취해서 이 베이시스를 이론 베이시스 폭만치 0.4로 확장을 시켜서 움직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위험이 존재하지 않게 0.2만치의 수익을 발생을 시킬 수 있다. 그 부분을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여 나간다 해서 프로그램 매도 거래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코스피 200은 매도를 취해서 움직여 나가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프로그램 매도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요. 선물은 매수를 유입을 시키는데 코스피 200의 매도와 선물의 매수를 동시에 이루어지게끔 만들면서 위험이 존재하지 않게 0.2만치의 수익을 발생을 시킨다 하는 부분이 지금 프로그램 매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을 옆에다가 조금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실질 베이시스가 0.6으로 움직여 나간다라고 했을 경우에 가만히 앉아서 무위험으로 수익을 발생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선물을 매도를 취하고 코스피 200을 매수를 취해서 베이시스를 0.4로 축소를 시켜서 움직여 나가게 되면은 가만히 앉아서 위험이 존재하지 않게 0.2만치의 수익을 발생을 시킬 수 있다. 이 부분을 프로그램 매수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은 차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차익 프로그램 매수 혹은 차익 프로그램 매도. 대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선물과 그 다음에 코스피 200을 동시에 같이 매수 매도를 해야 된다는 부분.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위험이 존재하지 않게 베이시스 폭만치 일정 부분 수익을 발생을 시킨다 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차익에서의 매수 매도가 진행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이론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론 베이시스와 실질 베이시스의 차이에 의해서 프로그램 매수 매도를 발생을 시키는 그 부분이 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놓고 보면은 실전적에서는
이 프로그램 매수 매도가 발생이 되는 이 베이시스의 변동폭은 실제 0.2에서 0.3 이 부분이 그 기관이 수익을 발생을 시키는 그 베이시스 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베이시스가 0.5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은 베이시스 0.3 이하로 떨어져서 내려가게 되면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이 그대로 매도로 전환이 돼서 움직여 나가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프로그램 매수 부분, 프로그램 차익의 매수 매도 부분을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프로그램 차익 프로그램 매수 매도는 베이시스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는 부분이고 이론 베이시스와 그 다음에 실질 베이시스와의 그 괴리에 의해서 선물 매수와 프로그램 매도, 선물 매도와 프로그램 매수가 진행이 되면서 그 베이시스 폭만치 수익을 발생을 시키는 무위험 차익 거래다. 대신 움직여 나가는 부분은 동시다발적으로 선물과 코스피 200이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드릴 부분은 비차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비차익 부분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이 비차익 부분은 말 그대로 차익이 발생되지 않는 비차익을 통한 거래, 그러니까 차익이 발생되지 않는다 그래서 비차익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요. 이 비차익에 관련된 부분은 아까 차익에 말씀드렸지만 베이시스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비차익에서 움직여 나가는 부분은 선물의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비차익 거래가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요.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하게 되면은 증거금이 15%의 증거금이 잡힙니다. 그래서 선물이 15%의 증거금이 잡히기 때문에 흔히 레버리지 효과는 약 한 6.5배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을 해서 비차익 거래가 발생이 되는 부분인데요. 비차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비차익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비차익은 선물의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을 하는 부분이다. 레버리지 효과. 그러면은 그 선물은 실질적으로 증거금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증거금이 15%의 증거금이 잡히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그 부분들과 비교를 해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많은 그 수량을 살 수 있는 그런 요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기관에서 사용을 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요. 이 비차익 부분을 기관 쪽에서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관이 실질적으로 어떤 펀드를 결성을 해서 움직여 나갑니다. 실질적으로 1000억이라는 자금의 펀드를 결성을 해서 움직이는데 이 펀드는 흔히 전체 종합주가지수와 똑같이 움직이는 인덱스 펀드를 구성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놓고 보면은요. 이 펀드를 결성을 하고 이 펀드가 완전히 판매가 되기까지는 흔히 보통 시간이 2달에서 3달의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이 펀드를 결성을 한 이후에 한 달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됐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펀드에 유입이 돼서 들어온 자금은 150억 원이라는 자금이 유입이 됐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샘플로 가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원래 전체 3달 뒤에는 1000억이라는 자금이 전체적으로 모이는 펀드인데 지금 현재 이 펀드에 들어와 있는 부분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150억 원밖에 자금이 들어와 있지 않다. 그랬을 경우에 이 펀드 매니저가 놓고 시장을 놓고 봤을 때 매니저가 시장은 지금 바닥이라고 놓고 보고 앞으로 결성이 돼서 움직여 나갈 1000억 원어치 주식을 지금 현재 다 사고 싶은데 지금 현재
매니저가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은 150억 원이 있고 앞으로 3달 뒤에 1000억이라는 자금이 전체적으로 모인다라고 했을 때 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선물의 증거금은 15%가 잡힙니다. 그러면은 1000억 원어치 선물을 매수를 하게 되면은 선물 1000억 원어치 매수 포지션을 취하게 됐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 내가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자금은 150억 원이 현금으로 150억 원의 자금이 있으면은 이 1000억 원어치의 주식을 살 수가 있는 그런 형국이 되기 때문에요. 일단 150억 원이라는 자금을 통해서 선물을 매수를 취해 놓습니다. 선물 매수를 취해 놓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추후에 이 펀드 쪽으로 실질적으로 자금이 들어오면은 들어오는 족족이 선물을 매수를 취해놨던 부분을 흔히 얘기하는 환매라고 표현을 하는데 환매를 하면서 주식으로 교환을 시켜 나가는 이 부분을 프로그램 비차익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좀 굉장히 이런 말씀 드리면은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굉장히 좀 쉽게 생각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앞으로 내 자신이 3달 뒤에 뭐 자금이 1억이라는 자금이 들어오게끔 돼 있는데 나는 지금 1,500만 원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나는 지금 주식을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1,500만 원어치를 선물을 사놓고 그 선물 포지션을 풀으면서 선물을 매수를 취해놨던 부분을 매도를 취하는 것과 동시에 주식을 1억 원어치 주식을 사버리면은 실질적으로 시장이 앞으로 향후에 뭐 1000포인트가 그러니까 100포인트가 올라가건 혹은 100포인트가 빠지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다. 주식을 사는 거와 아니면은 선물을 사는 거와 변동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방식을 취한다. 그래서 흔히 이 비차익이라는 이 포지션은 중기 포지션을 사용을 하는 인덱스 펀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전체 시장과 똑같이 움직여 나갈 수 있는 인덱스 펀드를 구성할 때 이 비차익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기관이 이 비차익 부분을 계속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비차익은 중기 포지션이고 실질적으로 차익은 발생이 되지 않으면서 적은 금액으로 포지션을 잡고 움직여 나갈 때 미리 선물의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주식 거래를 유용하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나가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선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차익에 대해서,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부분인데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는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주식을 1000억 원어치 주식을 보유를 하고 있다. 근데 내가 1000억 원어치 주식을 지금 현재 시장에다가 내다 팔으면은 시장에 충격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1000억의 주식을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선물을 150억 원어치 매도를 취하고 그러고 나서 선물 포지션을 일정 부분 매수를 유입을 선물 포지션, 매수 포지션을 취해 나가면서 주식을 동시에 매도를 취해 나가는 그러한 방식을 취하게 된다 그러면은 시장에 충격을 안 주고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프로그램 비차익이라는 그 방식을 통해서 시장에서 물량을 빼고 움직여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프로그램에 대한 차익, 비차익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짧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실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하는 부분이 추후에 녹화가 될 거니까요. 그 녹화가 되는 부분을 좀 몇 번씩 반복을 해서 좀 들으신다 그러면은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으니까요.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반복을 해서 정리를 한번 해 본다 그러면은 먼저 선물에 대해서 다시 선물 공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물은 코스피 200, 코스피 200입니다. 200 플러스 베이시스. 이 선물이라는 자체는 먼저 거래를 한다 그래서 선물이고요. 선물은 흔히 꼬리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요. 코스피 200은 기초자산이고 몸통이라는 표현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결제일, 만기일, 청산일에 가게 되면은 가장 기준이 되는 기준 지표로 놓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베이시스라는 부분은 이자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 이자 비용이 베이시스와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은 차익 프로그램 매수 매도, 차익 프로그램 매수 매도와 연계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선물과 그 다음에 코스피 200, 베이시스 이 부분들에 의해서 최근 근래에 시장이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최근 근래에 왜곡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용어적으로는 웩더독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이 웩더독은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지금 현재 그만큼 왜곡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시간이 점차적으로 지나면 지날수록 몸통이 꼬리를 흔들어 나가는 정상적인 시장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오늘 강의 선물과 그 다음에 프로그램 매수 매도에 대한 강의는 간단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